갑시다. 네. 또 이거 치즈를 3개나 드셨네. 빠르게 잘 먹었다, 또. 빠르게 잘 먹었어. 왜 너무 고팠어요. 알았어. 수영을 하고 나면 허기지거든요. 알겠어. 녹음할게요. 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저희 드디어 오랜만에 그동안 너무 안 나와서 불화설이 있었던 우리끼리 잠시 비욘세에 굉장히 소원하셨던 캥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캥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캥 작가입니다. 네, 지금 캥 작가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밥은 먹고 다녔는지 그런 건 좀 얘기해 주세요. 밥은 너무 많이 먹고 다녔고요. 언제나처럼. 술도 너무 많이 먹고 다녔고요. 네. 근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시간을 계속 못 맞췄어요. 네. 그래가지고 녹음 약속 몇 번 했다가 네. 미안하게 취소하고.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원래 한 4주에 한 번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월드컵 주기로 그쵸. 4주에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좀 섭섭했었어요. 죄송해요. 돈을 뭐 얼마나 많이 벌 건데.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면 말도 안 해요. 어디 수십억 벌어오냐고. 아니요.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본인이 나오지 않은 다른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네. 제가 없는 동안 또 네. 준 언니. 준 언니. 네, 네. 준 언니의 그 삼시세끼 편.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랑 준 언니랑 되게 비슷하다는. 네, 맞아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비슷한가? 뭔가 리액션? 이런 게 비슷한가? 맞아요.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이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삼시세끼 편을 들으면서 네.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전국의 뭐 비혼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먹나? 비혼 중에 최고. 내 거 중에 최고.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내가 진짜 많이 먹고 있구나. 새삼 느꼈어요. 오늘 뭐 먹었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네. 눈 뜨자마자 어머니께서 양념게장. 양념게장을 바로 무쳐가지고 네. 그 생으로 무친 빨간 양념게장을 무치자마자 바로 먹은 거예요? 바로 먹었어요. 와, 대박 사건 부러워. 뜨거운 밥에 참기름 요렇게 네. 해가지고 양념게장 살 요렇게 해가지고 밥 비비고 네. 그 다음에 우측에는 또 아욱국. 우측에 아웃국. 우측에 아욱국. 우측에 아웃국. 된장 아욱국. 네. 새우랑 조개를 가득 넣은 아욱국과 아주 밥을 진짜 한바탕 먹었어요. 진짜 무슨 어디 전라도 밥상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표정이 이혜정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맛있게 이런 느낌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네. 먹은 게 유동식밖에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먹고 사는 거지? 그 요즘에 또 네. 진공 블렌더 샀다고 했잖아요. 네. 뽕을 뽑겠다 얼마나 갈아 먹는지. 지금 닭발이고 삼겹살이고 다 갈아 먹게 생겼단 말이야. 뽕을 뽑겠다고 근데 지금. 저도 그거 들으면서 약간 네. 영업당했거든요. 색깔이 네. 안 변한다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사과 넣은 거는 나중에는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사과는 좀 아무래도. 근데 다른 거는 비교적 안 변하고 어쨌든 이런 층도 안 생기고 네. 맛이 진짜 잘 안 변해요.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 약간 이걸 사야 되나 싶긴 했거든요. 들으면서 또 그거 들으면서 진공 블렌더를 사야 되나 했고 하트 체리인가요? 타트 체리. 하트 체리 괜찮나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준 언니가 하도 난리를 쳐서 또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타트 체리 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보증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건지 아니면 몸에 좋은 건지. 몸에 좋다고 요즘에. 몸에 제가 봤을 때 좋다고? 타트 체리 어떤 농가에서 요즘 네.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 요즘 그래요? 좀 트렌드처럼 한동안 또 비트 콜라비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보석처럼 빛나는 샤인머스켓.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잖아요. 정신 차려보면 한 송이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비싼 거를. 그러니까 엄마한테 뒤지게 맞아요. 하지만 있을 때 홀랑 먹어야지. 그쵸. 그리고 그때 준 언니가 네. 그 뭐죠? 곤약 현미밥? 네, 곤약 현미밥. 네, 곤약 현미밥을 사겠다고 이렇게 네. 뭐 포만감도 있고 뭐 괜찮다고. 네, 얘기를 들었다. 이제 먹어보겠다. 예,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혼세 씨한테도 카톡을 했잖아요. 네. 언니를 말려라. 굉장히 포만감이 1도 없어요. 애초에 곤약이 앞에 붙은 게 포만감이 있을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곤약이라는 게 앞에 붙는 순간 포만감이 없을무. 없을무예요, 여러분. 아니, 저도. 물론 곤약을 만드시는 어떤 사업자분들께서 좀 서운하실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우리 같은 어떤 돼지들은, 그치. 이런 먹성 돼지들은, 아유, 안 돼. 아니, 이제 저도 하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약간 칼로리를 좀 줄여볼까 하는 네. 마음에, 또 근데 식단 관리라고는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우리 재한 씨가. 네, 우리 또 보니까 째니. 우리 네. 째니가 그 현미 곤약밥을 먹으면서 식단 관리를 하는 걸 아유, 봤어요. 재환이도 식단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세상 필요 없는 네. 재환이도 식단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다른 건 못해도 음. 밥이라도 한번 저걸 먹어볼까 네네네. 싶은 마음에 한 박스를 시켰어요. 또 시킬 거면 한 박스. 그쵸? 그쵸, 시킬 그쵸. 거면은 무료 배송 한 박스 시켜야 되잖아요. 한 박스를 시켜서 먹었는데 정말 한 4숟갈 만에 이거 아니다. 4숟갈 만에 이제 일단 한 통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4숟갈만에 맛이 없었다가 아니라 4숟갈만에 없어진다. 네, 맛은 있어요. 의외로 의외로 1, 2, 3, 되게 4에. 네, 맞아요. 의외로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네. 하지만 양이 너무 작고 포만감이 너무 없어요. 그거 하나를 먹어서는 한 2시간 후에 바로 다시 배가 고파요. 아유, 그래서 안 되지. 그 정도 곤약밥으로 약간 포만감을 느끼려면 한 4공기 정도는 먹어줘야 돼. 네. 아유, 제가 옛날에 또 그런 식으로 한때 다이어트 했을 때 네. 뭔가 이런 좀 대체를 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옛날에 또 컵누들을 또 확 사놓고 제가 또 라면 순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컵누들을 사서 컵누들을 하나를 먹고 아유 4젓가락이 뭐야 컵누들 이렇게 후루룩 하면 이렇게 정말 한 입에 진짜로 한 입에 그죠. 그 컵누들은 정말 젓가락 댈 것도 없어 그냥 포크로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컵누들 김치 맛을 일단 한 입에 먹고 그 빈 컵누들을 들고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알죠? 밥을 말아야죠. 뭔가 잘못됐다. 그런 느낌으로 한 개를 더 먹었어요. 네. 컵누들 2개를 먹었죠? 네. 그런 다음에 컵라면을 하나를 먹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작은 컵라면을 먹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결국은 끓인 라면을 먹게 됩니다. 그럼 내가 먹은 게 몇 개야? 컵누들 2개, 작은 컵 하나, 어떤 끓인 냄비라면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이어트를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냄비라면만 먹었다면 한 500칼로리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아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컵누들은 좋아하는 게 그 국물이 너무 맛있어. 매콤하잖아요. 네. 거기에 참 삼각김밥 참치마요를 말아 먹으면 진짜 네. 맛있어요. 아우 참지 마요. 그러니까요. 절대 참지 마요. 그래서 저는 퇴근할 때 약간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자기 전에 네. 그냥 가볍게 요 정도만 먹고 자자 할 때 컵누들에 참치마요 하나 말아가지고 네. 맥주 한 캔이 먹고 자면 딱 좋아요. 아우 컵누들에 참치마요 말아가지고 맥주 한 캔 700칼로리. 근데 다음날 부담도 없던데. 아우 그럼. 그냥 그렇게 크게 배는 부르지 않은 상태. 살이 찔 수가 없어. 아니면 그 정도 먹은 거는 몰라. 뭔가. 우리 몸이 몰라. 아니 뭐 내가 치킨 족발 시켜 먹은 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먹으면 그냥 딱 좋은 상태에서 뭐랄까 좀 부대끼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맞아. 네. 네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니시는 캥 작가님이랑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수영을 하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제 홈 레코딩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녹음을 빙자한 매주 파티 네. 느낌으로 요즘에 이제 저희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차가운 맥주 있냐 물어봐서 또 내려가서 사왔어요. 사왔는데 사와가지고 제가 그때 열심히 영업했던 스댕 빨대를 꽂아드렸는데 소감 한번 알려주세요. 진짜 이 성대가 아니지 식도가 네. 어느 느낌이에요. 네네네. 식도가 어느 느낌이고 이 앞니가 굉장히 시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스탱프 할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탱 빨대 진짜 괜찮아요. 네. 저희 언니도 이거를 듣고서 스탱 빨대를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네. 얼마 전에 또 샀는데 네. 가오가 있지. 빨대만 살 수 없다. 또 스탱 텀블러 세트를 같이 샀어요. 완전 좋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수생 빨대를 열심히 사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짐송님이 어제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 차녀 입학하셨던 네, 짐송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12월에 공개 방송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추위를 언제까지 볼 거예요? 지금 10월 달인데 대관을 지금 해도 늦는다. 아니 무슨 어디까지 대관을 하려고요? 뭐 송대관을 하고 해 뜰 날 올 거기 때문에 송대관을 할 수 있지만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대관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대관을 하려면 이제 알아봐야겠다. 근데 이게 명색이 공개 방송이면은 방송을 했으면 그게 또 방송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또 처음에는 안일하게 그냥 어디 조그만한 공간 같은데 카페 치고 좀 규모 넓은데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15명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공개 방송이면 또 이게 명색이 공개 방송인데 녹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쵸. 이제 또 뭐 알아보다 보니까 팟빵홀 같은 데는 팟빵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대관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너무 몇백 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우리는 안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막 하다 아니 근데 요즘 또 약간 거리두기로 앉는 게 트렌드니까 그런 식으로 거리랑 5m씩 둔다면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면 10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12월 중순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진짜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거야.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이 올해가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정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약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니까. 벌써? 진짜 2020년 이제 다 끝났다니까요. 뭐야. 네. 너무 시간이 너무 험하다. 되게 빨리 갔다. 그래서 지금 12월 12일 네. 토요일에 할까. 팟빵을 빌렸어요 벌써? 안 빌렸죠. 몇백 명인데요? 몰라요? 200명 뭐 한 200명 되나? 근데 우리가 뭐 200명이지만 거리두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 40명. 이런 식으로 하면 40명 어려울까? 40명이면 뭐 제 친구들 좀 한 지금까지 나온 명씩 게스트를 부르면- 다 부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르고 그러면 한 20명은 외할머니 채우잖아. 큰이모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떤 코로나가 되고 나서 뭐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코로나 되고 좋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좀 듬성듬성해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면에서는 있네요. 장점이 있으니까 네.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지만 일단 이 12월 중순을 비워놔봐라. 그러면은 공개 방송 올라면은 네. 또 뭐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거 거 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경품 추첨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는 선물 보고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무슨 받을 생각했어요? 아니 오신 분들 선물 드려야죠. 선물 드려야죠. 네. 오신 분들 선물 드려야죠. 아니 무슨 대스타 분들이 해도 무슨 네. 랜덤 박스 막 굿즈 같은 거도 그니까 주잖아요. 그거를 하기에도 지금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신이라도 엮어야 되게 생겼는데. 지금 뭐라도 스댕빨대라도 좀. 수생빨대 좋은데? 그래 진짜. 스댕빨대 괜찮다. 비욘세의 어떤 유행템 이런 이런 식으로 수생빨대랑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뭐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스댕빨대랑 라거랑 이렇게 나눠드리고 시작을 하고.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네. 그쵸. 그렇게 하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재한 씨가 새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한데 왜 거기서? CD를 좀 나눔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때 또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사셔야 되니까. 네, 맞아요. 또 이벤트로 또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 추첨을 통해서 또 드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저희끼리 이렇게 공개 방송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하려고 하니까 또 막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쫄리는 거야 갑자기. 무슨 근데 말인지 녹음만 알죠? 하는 거죠? 이거 뭐 찍어요? 영상, 동영상? 아니요, 안 찍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녹음을 하든 뭐 안 찍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 막상 만날 생각을 하니까 뭐 약간 틴더에서 사람을 근데 만나는 것 너무 같은. 궁금하긴 하죠.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두렵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이렇게 막 나서본 적도 없고 네. 그런 거 약간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냥 구독자 분들이 궁금하기는 해요. 맞아요. 자주 막 글 올려주시고 특히 이런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인지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12월에 네. 될 수 있으면 뭐 해야죠. 그쵸. 해야죠. 뭐 삶을 다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가는 거지. 그죠? 하면 막 가기 전날 막 죽고 싶다 왜 한다고 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비욘세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한번 하면 되지. 백수인데 일도 없는데 이러면서 했다가 미쳤어 이걸 어떻게 올리지? 첫 녹음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캥 작가님도 불러놓고 막 얘기를 해놓고 미쳤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근근히 해왔기 때문에 말을 해야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모두 다 이루어져라 아틸리사이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일단 여러분들한테 뭐 하겠다 네. 출마 선언하는 느낌으로 네, 한번 12월 중순에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 말했으면 못 바꾸지 뭐. 그죠? 네, 해야죠. 네 여러분 오실 건가요? 우리끼리 하는 거죠. 뭐. 여러분 나 정말 울 수도 있어. 막 아무도 안 오고 이러면은. 뭐 안 오면 안 온 대로도 웃길 것 20명은 같아요. 왔으면 좋겠다. 25명은 왔으면 좋겠어. 20명 올까? 20명은 제 생각에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 네. 물론 이게 약간 짐송님 파워도 있겠지만 20명이 금방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짐송님이랑 같이 해서 20명이 오니까 일단 짐송님 게스트로 섭외하면 20명은 확보다. 아, 그러네요. 그쵸. 근데 캥 작가님 시간 돼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그니까 지금 이렇게 한치 앞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녹음 스케줄도 잘 못 잡아가지고. 그니까 너무 바쁘셔서 근데 저는 또 이걸 이해하잖아요. 네. 우리 방송인들은 또 사실 이런 게 너무 한치 앞을 너무 몰라가지고. 하지만 뭐 아주 큰 일이 아닌 이상 해야죠. 네. 아 정말 알몸으로 태어나서 공개 방송 하나 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아니면 됩니다. 제가 축전이라도 축전 뭐라고 쓰실 거예요? 아니요 동영상 축전이요.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캥 작가입니다 이러면서 톱스타들이 한다는 축전. 아 그니까 약간 뭐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건방진 소리 한번 해봤네요. 네 웬만하면 뭐 네. 일을 하지 마세요 그때 뭐 12월 빼달라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프로가 11월에 첫 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왜 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돈 벌어야죠. 아 그쵸. 돈을 벌어야지. 돈을 또 벌어야지. 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어서 아무튼 어쨌든 네. 웬만하면 네. 아주 큰 일이 아니면 꼭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되게 약간 톱스타들이 섭외 요청했을 때 하는 네. 대답 같아요. 그래요? 아 별일 없으면 뭐 근데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근데 아시잖아요. 알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정말 제가 한치 앞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캥 작가님의 고용주에 해당하시는 네. 그 마포만두 작가님 듣고 계시면 공개 방송 날 좀 빼주세요. 공개 방송 날 빼주시면 제가 다음 날 촬영 현장에 무보수 알바를 하러 뭐든지 뭐 프롬프터도 내가 뭐 들 수 있고 뭐 물을 사온다든가 뭐 아니면 뭐 대본이라도 대신 쓸 수 있고 뭐 이런 무엇이든 제가 뭐 해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 캥 작가님을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욘세 37회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 책과 함께 하고 있어요. 유노북스에서 새로 나온 책인데 네. 저희가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 텐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욘세 청취자분들을 비율적으로 나눈다면 약간 반혼주의이신 분이 있고 난 결혼 진짜 안 한다.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비혼인가 미혼인가 약간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굳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막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되게 공감할 것 같은 네. 원래 웹툰이었던 거를 이제 책으로 나온 그 작품이에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이걸 또 재미있게 읽으신 캥 작가님이랑 네. 좀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팟빵에서 꿈따러 가세님께서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던 기억들이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또 캥 작가님이 픽하셔서 네. 네. 저 그런 사연 좋아해요. 아주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캥 작가님의 의견 하나에. 그래서 캥 작가님의 의견에 따라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캥 작가님 뭐 어떤 경험 있었어요? 비욘세 씨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근데 되게 소소해요. 저도 뭐. 되게 소소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결혼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이 되게 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뭐였지?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놈의 이 바지 좀 버려라. 이 바지 너무 구리다고 입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는 뭐 이거 버려 이 바지 버려 막 그랬는데 이제 동거 커플이었는데 그러다가 남자가 왜 내가 아끼는 바지야 이러다가 버릴 거면 주머니라도 한번 봐. 거기 돈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해 하니까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진짜 하면서 봤는데 반지가 약간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예스를 하면 결혼 준비를 하는 이런 식인데 K 결혼은 약간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맞아.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을 하려면은 먼저 이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결혼하자를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라디오스타 나오면 김구라 씨가 막 물어보고 결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친구들이 야 너네는 그래서 결혼을 할 거야 말 거야? 캥 작가 너 순둥 씨랑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그래서 너는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딸은 언제 데려갈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두 사람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산통을 깨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처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결혼을 하자고 한 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에스컬레이터에 타는 건가 이런 걸 느꼈던 적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방송에서 어떤 화장품 샘플을 왕창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품 샘플을 받았는데 그냥 뭐 쓸쓸해서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가져가고 했던 거를 그냥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사귀었던 애인이 자기가 같이 일하는 그 직원분들 중에 너무 말 걸기도 어렵고 직원이랑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화장품을 준 적이 있어요. 네. 취향이 안 맞으면 뭐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립글로스 같은 거는 그냥도 바르니까 그냥 이거 선물해주면서 말이라도 붙여봐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명절 지나고 나서 와서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걸 되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 추석에 우리 집 가가지고 엄마한테 네가 줬던 화장품 우리 엄마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걔한테 준 거니까 걔가 그걸 뭐 누구를 주든 내가 그걸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한테 혼세가 줬다고 하면서 줬어. 혼세가 엄마 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줬어.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 그건 거짓말 그리고 나는 너희 엄마랑 만날 일이 없고 근데 그런 말을 왜 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널 좋아하면 좋잖아 이러는 거예요. 왜 니네 엄마가 나를 좋아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줬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나중에 혹시 모르는 거고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또 난리를 한번 쳤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네. 선물을 정식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런 샘플을 준다는 거는 그 어머니도 받으시면서 그쵸.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니까 사실. 아니 그리고 나도 줄 때 이거 그냥 내 여자친구가 이쪽 일 해가지고 어디서 그냥 뭐 남은 샘플이라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직원들 주려고 몇 개 달라고 했어 이런 느낌으로 선물해 주라고 했거든요. 직원들 준다고 할 때도 막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주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비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친구한테 그걸 되게 존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여기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리 엄마가 너를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다가 왜? 너희 엄마가 나의 존재를 왜 알 필요가 있으며 이제 거기서 이 친구의 어떤 평소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지.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그런 거를 안 할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약간 나중에는 그걸 되게 좀 기분 상해 하면서 그래 알았어. 너도 참 진짜 그렇다 이러면서 약간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태우면 약간 그게 이제 따라오겠지. 네, 나름대로 이제 약간 찔러보는 느낌으로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전에 사귀었던 애인 중에 유학 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를 보려고 가려고 하면서 그냥 저는 그때 되게 막 20살에 그냥 되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정말 순둥이 같은 그런 뭐
순둥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정합니다. 순둥이였던 적은 살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뭐 어쨌든 그냥 약간 해맑은? 어떤 해맑은 정도로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한테 혹시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뭐 전달해줄 거 있으면은 달라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니까 되게 멀리까지 가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러길래 아니야 그냥 뭐 있으면 달라 그래 나는 어차피 뭐 갈 때 무슨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옷도 원래 잘 안 가져가요. 저랑 여행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뭐 엄마가 몇 개 챙겨줄 거 있다고 뭐 네 쪽으로 보낸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 물건을 이제 받기로 하고 되게 어색하게 서로 연락처를 받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 초면이잖아요. 그쵸. 초면에 딱 만났는데 아이스박스를 진짜 큰 거를 그래서 막 갈비쟁거 어머. 김치 그다음에 뭐 멸치볶음 뭐 명란젓도 진짜 엄청 많이 그래서 그걸 진짜 이만큼을 되게 많이 담으신 거예요. 뭐 오직 뭐 진미채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내가 거기서 이거를 받아들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도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일단 받아가지고 아우 너무 무거운데 뭐 어떡하냐 그래서 속으로 무거운데 어떡하냐 싶으면 왜 넣으셨어요? 생각하면서 근데 또 뭐 멀리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분도 계속 캥거루로 살다가 처음으로 유학을 간 거여서 이제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뭐든 뭐 운반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짜증내면 안 되지 했는데 그때 저는 또 항상 긴박하게 출국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거를 막 낑낑대면서 그거를 같이 들고 오는데 거기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빠가 내 애인 먹이겠다고 저쪽 엄마가 보낸 거를 들고 오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기가 막 삼천포로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요점은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또 지랄 난리를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가져왔나 싶을 정도로 그 친구도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랄할 거면 가져오지 말지. 그래가지고 막 말이 되냐 이렇게 어떻게 많이 보내시냐 너무 막 그렇다 하면서 자아가 분열하듯이 근데 내가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있어? 이거만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 가져온 거 중에 이제 제가 얼마나 있었지? 한 5일, 6일 있었나? 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가지고 온 게 무거워서 그러니까 내가 다 먹겠다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눈누났나? 막 소꿉놀이 하는 기분이었는데 자꾸 저한테 막 그런 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혼세는 영어 공부할 생각 없대? 거기 가서 뭐 같이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좀 뭐 지원해줄 수 있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나도 부모님 계신데 근데 뭐 영어 공부할 생각 없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회사를 잘하고 있는데 뭔 영어 공부를 하러 그래서 없는데? 뭐 이랬는데 근데 나도 거기서 막 가고 싶은 대학교도 있었고 처음에는 막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잠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 얘도 자주 만날 수 있고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잠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아니지.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영어 공부한다 아니면 유학을 가겠다 하면은 약간 그냥 결혼 각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도 그게 아니라 엄마가 물어보길래 뭐 혼세는 영어 공부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길래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한 건 기억이 나요. 여기서 어학원 다니면 너야 전공 공부한다고 치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좋은 회사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여기서 네 된장찌개나 끓이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지금까지 가르친 거 아닌데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때가 약간 기억에 남는 이대로 만약에 오케이를 해서 유학을 가려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쵸. 그냥 우리 집 돈으로도. 그쵸. 내 돈으로도 가려면 갔었지만 만약에 갔으면은 약간 그게 에스컬레이터 탔으면은 결혼 각이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네. 네. 대부분 그러다가 결혼하는 네. 케이스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물론 지금 생각에는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 당시에 뭐 그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나 이걸 좀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친구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냥 엄마가 별 목적 없이 유학 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가서 좀 이렇게 보증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느니 한국에서부터 그냥 잘 사귀고 있던 내가 좀 알고 있는 애랑 그냥 만나서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걸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엄마가 그런가 봐.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자기도 거기에서 발을 빼진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얘기하기로. 나도 동의한다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근데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아 엄마 그래가지고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지. 워낙에 너를 좋게 보고 우리가 또 막 안지도 워낙 오래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좀 돌려서 왜냐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 입장에서 가 손해볼 있는 게 사람 없죠.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서 그래서 네. 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킹 작가님은요?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욘세 씨도. 내가 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를 꽤 진지하게 만났죠. 제가 31살이고 그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아가지고 네. 35살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 다니는 그 동기분들도 다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 거의 100%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그 주변에서 거의 노총각에 속할 정도로 주변에 모두가 다 결혼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자기만 남은 수준. 네,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 작가 후배가 그 분의 그 회사 후배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둘이 소개를 시켜줬는데 너무 잘 맞았어요. 개그 취향이. 진짜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맥주를 6병씩 마셨어요. 아유. 그런데도 아쉽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서로 너무 웃다가 제가 침을 흘렸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처음 만남에 제가 침을 흘렸어요. 웃다가 침을 흘리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무슨 외모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잘 맞는 사람은 되게 잘 만났다. 재밌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되게 웃기네? 네. 이래가지고 한 3번 정도 만나고 바로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사람이랑 나쁘지 않으면 결혼을 해도 그쵸. 네, 그냥 잘 만나다가 이러다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가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만나서 네. 그래도 이거 내가 31살이라는 그 내 나이에 대해서 압박감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늦지도 않지. 사실 잘 만났으면 저는 연애를 더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만난 지 거의 한 3, 4개월 지나서부터도 계속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너무 빠른 것 같아. 그치. 그냥 우리 둘이 먼저 만나고 부모님은 그냥 나중에 만나면 안 돼? 우리가 결혼 결심이 서면 나중에 만나면 안 돼?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 아직 그렇게 되게 확신이 있는 그런 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상처를 받고 나는 너랑 결혼을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못 받아주는 것 같은 약간 결혼이랑 사랑이랑 이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왜 나랑 결혼하는 걸 주춤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헷갈렸던 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빠는 내가 좋아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결혼이 하고 싶어서 나를 그냥 만나는 거야?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푸시를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그치.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괜히 혼자 레몬 테라스에 가입해서 괜히 급물살을 타는 전개. 네. 그래서 괜히 그냥 당장 결혼할 생각 없지만 괜히 스드메를 보고
괜히 혹시 모르니까. 아유, 그럼요. 예신 분들이 또 이렇게 엑셀로 잘 결혼 예산을 정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쪽지를 달라고 하면 괜히 저도 쪽지를 보내서 그 예산 메일을 받아보고. 하지만 결혼 생각 없다. 네. 그리고 오빠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냥 은근히 그런 예산을 보면서, 근데 하지만 내가 턱없이 돈이 없구나. 또, 내가 지금 가진 예산으로. 네. 내가 가진 돈으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로 망설이게 된 거는 전 돈도 있었어요. 아우, 정말 조상신이 왔지 뭐야. 그때 돈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의 캥 작가의 인생 어떻게 됐을지 또 몰라. 그러니까요. 제가 다행히 정말 모아놓는 돈이 31살이지만 부끄럽게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아우, 그때 정말 돈이 몇 천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요. 인생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정말 꾸준히 뭐 이렇게 착실히 돈을 모았으면 진짜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돈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쵸. 100%를 기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를 준비했을 때 엄마 아빠도 저가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할 액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700만 원을 갖고 엄마 결혼하려고 그러면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했죠. 돈을 모을 시간. 시간이 필요해. 김재환의 시간이 필요해. 네. 시간이 너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죠. 네.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득이 잘 안 되다가 이거는 정말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오빠가 싫은 게 아니야. 나도 결혼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돈 모을 시간을 좀 줘.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을 모을 시간이 5조 5억년. 한 500년. 그래서 네가 오빠 나한테 한 500년 시간을 줘. 근데 한 500년. 그도 나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유. 너가 말만 그렇게 하지 돈을 절대 네가 1년이 지나도 그럼요. 못 모을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1년 후에는 네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자신감 없게 1,000만 원? 얘기를 했더니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지. 되게 그 당시에 캥 작가님은 많이 잡았어요. 되게 오버해서 내 정도면은 거의 완전 맥스인데? 1,000만 원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는 건 나 진짜 무리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1,000만 원 모아보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였는데 그가 너무 이렇게 그 1,000만 원 내가 주면 너 지금 결혼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싫다. 그래서 너무 싫다. 그 1,000만 원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선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저를 계속 너는 그냥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모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아니 뭐 우리가 잘 만나다 보면 나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냥 난 아우 지금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 지금은 맞아. 나는 좀 준비가 여러모로 안 돼 있어.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결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 동생도 속도 위반으로 오늘 갑자기 급속도로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서 동생이 결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제 동생도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한 해에 뭐 결혼을 어떻게 2명을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연애를 했고 걔는 결혼을 빨리 할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저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저를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이건 가출이다. 그쵸? 이건 가출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제가 그 당시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조차도 엄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꽉 찬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별로야. 나이 너무 많아. 네. 걔는 결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너는 근데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저를 계속 너 그러다 질질 끌려가면 안 돼. 걔가 나이 뭐 차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라고 저를 늘 이렇게 말리셨거든요. 맞아. 오늘 처음 들으시는 여러분 참고로 캥 작가님 어머님은 캥 작가님 결혼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엄마도 그게 있었죠. 우리 엄마도 뻔히 하는데 네. 제가 무슨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게 뭐
전부의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엄마가 봤을 때 얘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준비된 아이가 아닌데 맞아요. 갑자기 상대가 서두른다고 해서 제가 그 흐름에 끌려갈까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택을 할까봐 되게 불안하셨던 거죠. 심지어 상대방이 막 마음에 들지도 않아. 네. 그러면 정말 이거 내 딸 훔쳐가는 거지. 네. 그런데다가 그 분이 되게 성격이 급한 분이어서 네. 엄마랑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집에 선물을 많이 보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맙죠. 사실 자기가 막 되게 맛있는 꽃감도 보내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둘이 데이트할 때 맛있게 먹었던 거를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를 보내고 명절 때 고기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 본인의 존재를 어필하는 예비 사위로서 굉장히 어필하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 엄마는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아직 인사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런 사이인데 이걸 자꾸 보낼까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게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이렇더라도 부모님이라도 네. 그래도 한번 보자고 해라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게 약간 내가 이거를 약간 성별의 문제로 치환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자기네가 뭔가를 계획했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호의면 그게 호의로 받아들여져서 다음 단계로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들 특유의 뭔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일할 때도 뭔가 이거 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뭐부터 시작해서 항상 약간 자기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다는 나의 의도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망이 진짜 크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가운데서 너무 곤란한 거예요. 남자친구한테도 한편 미안하죠. 자기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뭐랄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리액션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저는 엄마한테도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말이라도 네. 좀 문자라도 네, 그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저희 엄마도 되게 매몰차게 네.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아셨겠지. 거기서 만약에 뭐 문자 보내주고 뭔가 답을 해주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진행될 것 같고 이걸 어떤 사인으로 안 그래도 너무 얘는 앞서 나가는 앤데 걔한테 뭔가를 보내주면 진짜 되게 빨리 앞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래가지고 계속 어쨌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못 이겨서 엄마 아빠한테 그냥 한번 뭐 부담 갖지 말고 당장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도 그냥 같이 한번 밥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가 길길이 날뛰셨어요. 싫다. 네.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 현명하신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사람이 특별히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이걸 하면 직진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네. 그 속도가 엄마도 그 속도를 내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는 저한테 그냥 달래면서 했던 말이 평생을 살 건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사계절만 만나봐. 그러면서 사계절을 만나고도 네가 좋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자. 네네. 그리고 너는 그 사계절 동안 돈을 모아. 그리고 사계절 동안 잘 만나봐. 근데 뭐 아셨겠죠.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도 300만 원.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 700이었던 나의 어떤 버젯이 1000만 원이 되고 도합 1000만 원의 삶. 네. 어머니가 이제 예측을 하고 사계절 만나고 나면은 또 이거 사계절을 이렇게 만나봤자 돈이 정말 없네. 결혼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면서 안 하겠거니라고. 그것도 있고 엄마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은 거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에 제가 근데 너무 동의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속도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래 사계절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만나서 처음엔 당연히 다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불안해했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 사계절을 만나보고 그때에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만날 생각이 있고 그때부터 진행하자. 사계절 그때까지 열심히 연애를 재밌게 해보자. 네. 라고 했는데 그도 조금은 뭐 받아들이는 것처럼 한동안은 조금 보였어요. 네. 하지만 뭐 그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게 제 나이가 31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봤을 때는 왜 근데 여자애가 나이가 31살인데 저 집에서는 서두르지 않지? 그게 이상하다고 늘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게 약간 캥 작가님 나이가 많다고도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 아니 근데 왜 모든 31살의 딸을 둔 가정에서는 이 딸을 당연히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왜 상식이야? 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쵸. 우리 집은 안 그래. 우리 집은 31살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엄마 아빠가 보는 나는 31살이라고 해도 오빠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랑 너무 다르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계셨고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고 얼마 전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저희 녹음할 때. 네네.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제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제 나이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하시고 뭐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현세 나이가 많다. 제가 점점 나이가 찰수록 좋은 남자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하신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왜 네가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제조차가 제가 31살이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31살이면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다행히 저희 주변에는 결혼을 안 한 친구면 선배가 너무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방송 작가 31살 누가 결혼? 그러니까 누가 결혼해요? 누가 결혼해요? 한참 일할 때였고 저는 또 고민 하나가 그 나이에 결혼하면 연차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그 나이에 결혼해서 내가 애라도 가지면 내가 계속 일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해서 어쨌든 뭐 혼자 맘먹는다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미뤘었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뭐요? 대기업 뭐 잘 다니던 그 분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에서 맞다. 맞아. 그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왜 캥 작가님 연애사를 잘 모르냐면 한창 연애하고 있을 때 또 자주 안 봤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나도, 왜냐면 그때가 캥 작가님 31살 때면 제가 진짜 굴르고 있을 때일걸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바쁠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내용은 디테일한 건 못 듣고 그 배광고부터 들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혼세야,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대기업 잘 다니던 사람인데, 근데 저도 원래 다니던 기업체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배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진 않은데 뭔가 이유가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변덕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도 저 기억하기로 그때 우리가 뭐 맥주 먹으면서 뭐 여의도에서 얘기를 했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뭐 그러니까 캥 작가님도 방송 작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전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잘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분 사람처럼 호주에 가서 배관공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호주도 랜덤이고 배관공도 존나 랜덤이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어디서 그걸 막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배관공만 해도 뭐 월 500을 벌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가 감화받은 책 아직 잊어버리지도 않은 그 책 제목이 나는 시드니의 배관사다. 아유 지금 홍세화 작가님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읽었더라면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되게 오랫동안 고민한 그게 아니라 나는 시드니의 배관사다라는 책을 보고 이 사람이 호주에서는 배관공이 아니라 배관사다. 아니 지금 자기가 기업체에 다니고 있잖아. 그렇게 직함이 중요한 사람이면 지금 좋은 회사 다니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게 나 가수는 안 봤어요.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나는 가수다. 나 가수는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요. 성격 급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우. 그러니까 막 당장이라도 그분이 저랑 기어리 오빠랑 노량진에서 맞아요. 대화 먹었던 사람인가요? 맞아요. 아우 급하더라. 맥주를 세상 급하게 드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꼴떡꼴떡 드시던데 성격이 진짜 급해요. 맞아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내가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니까 이게 그냥 말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당장이라도 진짜 시드니로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아 웬일이야. 그래서 그거를 워워시키느라고 너무 많이 싸웠죠. 사실 그때. 결혼 준비할 때랑 비슷하네요. 그쵸. 결혼 밀어붙일 때랑. 네, 결혼 밀어붙일 때랑 똑같이 이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거를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저는 되게 그때 당시에 일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호주에서 그것도 오빠가
태어나서 용접봉이라는 거를 잡아본 적이나 있어? 전혀 기술직에 대한 그 스펙이 없는 사람이. 전혀 기술직에 대한 스펙이 없고 평생 그냥 화이트 컬러로 책상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 쉽냐고. 배관공은 쉽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용접 학원이라도 다니고 그러니까. 말해. 회사를 그만두는 건 그 나중의 일이야. 용접봉을 잡았는데 트라우마가 와서 이거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요. 이게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그 다음의 일인 거고 일단 그만두기 전에 용접학원을 다녀라. 왜냐면 저도 그때 캥 작가님 기억나죠? 저 네. 회사 다니고 있을 때 회사 안 다니고 다른 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캥 작가님 일하는데 네. 일부러 찾아가고 막 맞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같이 있어보고 네. 그러고 나서 방송 작가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야. 내 애인이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호주에서 배관공을 한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나한테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너 나한테 결혼하자며.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뭐 내가 지금 나는 내가 별로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했을 때도 자기가 벌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듯이 그걸 되게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상의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했어요. 제발. 아, 결혼하자는 소리를 맞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 결혼을 할 거면 결혼을 하자고 하던지 배관공을 할 거면 배관공을 해. 결혼할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응원해주지.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지. 내가 오빠의 인생에 내가 관여할 전혀 아무 이유가 없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오빠가 그걸 하겠다는데 그거 뭐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오빠 인생인데. 아니 그리고 호주에 배관공이면 캥 작가님 호주 가자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거는 연애를 하면서 뭐 장거리 연애까지는 제가 감수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네. 나서 이게 안 맞으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맞아서 계속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말릴 수는 없죠. 연애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뭐 그 일을 하겠다는데 제가 그런 건 없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을 보여달라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 목을 조르던 사람이 갑자기 호주에 배관공을 하겠다고 하면은 조상신이 도왔다. 그분이 호주에서 배관공을 하겠다고 한 것도 조상신이 도운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결혼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네. 저한테 너는 내가 그 회사 대기업을 다녀서 나를 만나는 거냐? 자, 한 가지만 해라 진짜. 야 하나만 해라 진짜로. 너는 나한테 그러면 블루 칼라서 싫은 거냐? 너무 싫다. 야 그 블루 칼라 네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지하말로 블루 칼라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럼 본인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속물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가 내가 호주에 배관공이 되겠다고 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월 500은 그냥 번대. 그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직업에 귀천 따지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속물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아니 한국어를 다루는 방송 작가를 호주에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도 호주 가서 그냥 작가 하면 되잖아. 거기도 한인 방송도 있고서. 아니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호주 가서 아무데도 모르는 한인 방송에서 왜 일해야 돼? 한국에도 배관공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네 마음만 있지 내 마음도 있어 같은 소리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진짜 그때 그걸 너무 많이 싸워서 막말로 오빠는 영어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쳐. 그래도 한국말만큼 할 수 있어? 속 깊은 이야기 할 수 있어? 유머 할 수 있어? 아니잖아. 말이 그렇게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지금 책만 봤을 때는 그 직업이 우대받고 돈 잘 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백인 사회에 살면서 그 차별 당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언어 문제도 있을 지금 거고. 호주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한줌님들 정말 얼탱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주 정치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다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내가 갑자기 한국에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에 가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민을 가서 그 고생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는 호주에 있고 내가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결혼을 왜 해? 조상신이 도운 거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결혼을 왜 해?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맥주 마시고 싶고 나는 내가 결혼을 만약에 오빠랑 한다면은 하고 싶은 이유, 심플한 이유 한 가지는 딱 그거밖에 없어. 맞아.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오빠가 있어서 그냥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한잔 먹고 둘이 수다 떨고 잠들고 내가 꿈꾸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맞아. 못하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그쵸. 네. 좋은 포인트야.
응.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졌죠.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 그거에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의 그런 걸 너무 이해를 안 해준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요. 그쵸? 네. 진짜 많이 봐요.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뭔가 결혼을 하면 패키지처럼 이 사람이 하던 커리어나 이 사람이 일하던 무대를 옮기게 만드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또 완전 다 뜻대로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너는 뭐 내 직업을 보고 날 좋아한 거지 뭐 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를 되게 이해심 없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그 얘기도 한 적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네. 남의 인생이니까요. 그쵸. 내가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오빠 마찬가지야. 나도 내 친구가 한다고 하면 나도 응원해줄 수 있어.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네가 하고 싶은 일 도전하는 거 좋지. 근데 뭐 잘 생각해보고 해. 할 수 있지. 왜냐면은 내가 걔 인생에 나는 상관없으니까. 네.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의 변화로 인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있는 내가 거는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쵸. 네. 그냥 그 친구를 자주 못 만나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쿨하게 말해줄 수 있겠죠. 네. 응원해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랑 본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거봐. 너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사람. 거봐. 그 느끼는 게 없냐고. 그러니까 이걸로도 잘 생각해봐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만도 잘 봐봐. 애를 키운다. 애를 키워. 그러니까요. 왜 그러겠어. 오빠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오빠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 많은 것이 달라지는 사람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급하게 하지. 급하게 이렇게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더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셨대요. 어머니도. 아유. 울면서 회사까지 그만두면 넌 장가를 못 갈 것 같다. 어머니도 속으로 생각해. 한 개만 해라 이 새끼야. 하나만 해라. 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달래면서 한 말이 그래 회사가 그렇게 힘들면 몇 년 다니다 차라리 엄마랑 돼지고기 식당을 차리자. 아유 어머니도 식당 쉽게 생각하시네. 스님한테 어디서 식당은 쉽냐고요. 식당 쉽냐고. 그렇게 네가 회사가 힘든 거면은 배관공을 하지 말고 차라리 퇴직금 받아서 나중에 식당을 하자. 아, 네.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돼지가 잘 만든다더라.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약간 데코보코가 있어요. 네. 굉장히 구성이 풍부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또 제가 웃음이 나오니까 안 돼 웃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심각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웃음이 나오고. 아우.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래. 차라리 5년 뒤 식당을 하자. 그니까 해도 못할 거야. 그러면서 또 저는 또 그것도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안 그래도 오빠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자고 하고 결혼 서두르지 않는데 오빠가 그나마도 직장 그만두고 호주에서 배관공 하겠다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냐고. 안 그래도 탐탁치 않은데. 예. 안 그래도 그러는데 내가 그럼 엄마 아빠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건 생각 안 해봤냐. 그래서 나중에는 왜냐면 이 오빠가 저는 되게 약간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또 재밌어가지고. 근데 우리도 약간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앞으로의 삶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나 캥 작가님은 네. 어떤 웃긴 거에 너무 많은 걸 너무 많은 포인트를 줍니다. 맞아요. 이 사람 지금 이 모든 걸 봐도 이 긴 이야기를 할 것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놓지 못하게 이거 씨발 존나 웃긴데. 그러니까 웃긴데? 웃긴 건 정말 이 예능 작가들은 이게 네. 아유 큰일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은 이렇게 또 나랑 잘 맞고 웃기고 그니까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자꾸 이 사람을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웃긴 거에 한창 인생을 걸었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왜 그렇게 웃긴 거 목소리가 네가 그렇게 웃긴데.
한 명만 웃기면 되지 않냐. 근데 굉장히 이 코드가 잘 맞고. 맞아. 그 개그 코드 잘 맞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했을 때 12,000봉. 그러니까 이게 해준 사람 너무 소중하단 말이야. 하면 하고 서로 웃다가 그래. 침 흘리고 약간 이런 거. 내가 너무 화난 일이 있어도 그럼 다 풀리고 싸울 것도 없어지고 약간 그런 게 서로 웃다가 진짜 숨 막힐 정도로 웃고 이런 그런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설득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오빠 그러면 일단 1년만 참아. 네.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해. 결혼을 하고 나서 해. 그 무슨 설득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호주 배관공을 해라. 엄마 아빠는 나는 설득을 못한다.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지만 호주 배관공이라고 하면 결혼을 진짜 안 많이 시킬 거니까. 양보하셨네. 많이 웃겼나 보네. 근데 많이 웃겼나 봐. 진짜 많이 웃겼어요. 그 오빠가 근데 또 저걸 폐가망신한다. 그렇게 웃긴 거 쫓다가 홀딱 망할 수가 있다 정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네. 그는 또 너무나 또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네. 그것은 사기 결혼이다. 자기는 부모님에게 이 계획까지 다 말하고 허락받고 싶다. 엄마 아빠를 속여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정의로 어쩌라는 거야. 이 자기가 만든 이상한 로직이 있네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은 안 봤나 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돌아버리게 했어요. 정말 어쩌라는 건지.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헤어졌죠 뭐. 근데 이 모든 거를 이제 웃기다는 이유로 참았다는 게 굉장히 웃겨서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너무 웃겨서 하마터면 호주에서 진짜. 지금 순둥 씨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그냥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운 게 이기더라고요. 그래. 귀여운 게 이기지. 그러니까 김재환 씨 좋아하겠죠. 네. 이게 재환 씨 웃깁니까? 재환이 웃긴 포인트 있어요. 하지만 웃길 필요 없겠죠. 네.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는데 네. 뭐하러 웃길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재한 씨나 순둥이는 네. 그냥 뭘 해도 그냥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냥. 네. 웃길 필요 없어요. 그냥 귀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상위에. 사실 근데 순둥 씨를 처음 만났던 것도 이 사람을 헤어지자마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맞아요. 이 대화를 하면서 그때 택시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나의 이 황당한 이별 스토리를 들어볼래? 그래서 이 얘기를 비트 하다가 주세요? 비트 주세요. 했더니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면서 그게 말이 돼? 그건 너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 그때만 해도 선배라고 존댓말 했거든요. 맞아. 선배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갑자기 한국에 잘 살던 사람을 호주로 가서 그건 너무 이기적인 선택인 건데 그걸 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줘서 지금까지도 근데 그런 면이 있죠. 저를 되게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근데 진짜 그런 게 좋은 것 같은 게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면 꼭 결혼을 꼭 전제를 해야만 이렇게 꼭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거나 이런 것도 그런 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년 더 뒤에 만났었으면은 뭐 결혼했을 수도 있죠. 그쵸. 네, 근데 그때는 저도 그 준비도 안 됐을 때였고, 근데 여러분 더 충격 반전. 충격 반전. 그는 나랑 헤어지고 결국 배관공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지금도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심지어 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뭐가 충격 반전이야? 그가 배관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어. 못해요. 지금까지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혼은 하셨고요? 아직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생의 마지막 기회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라리 킹 작가님이랑 결혼을 하는 게 자기 인생에 뭐 한 5년, 6년 지나서라도 했으면 될 거를 괜히 이것저것 해가지고 서두르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덕분에 순둥 씨 만나서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상진 여러모로 조상진이 도운 거야. 조상진이 여기서 한 총 3번을 도우셨는데 첫 번째 킹 작가님의 돈이 없었던 것.
김 작가님이 돈을 모으려고 할 때마다 그러다가 그 새끼랑 결혼한다. 내려놔 하면서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지인 바람에 결혼을 면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배광공을 한다고 깝치기 시작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잘 헤어지고 나서 순둥 씨를 또 점지해 주셨네. 네. 아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순둥 씨를 만나면서도 지금 5년째 만나고 있는데 네. 뭐 왜 결혼 이야기가 뭐 안 나오겠어요. 네.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 전에 경험이 있어서 이제 순둥 씨는 저는 그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고 한데 그 친구도 제가 나이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봐왔던 걸로 봤을 때 이 친구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수도 있는 나이인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되게 미안함? 같은 결혼 정년기를 자기 때문에 뭐랄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초반에 있었었나 봐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네, 혼자서 이래도 될까? 나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있었나 봐서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맨날 고맙대요. 왜냐면 이렇게 주변에서는 이제 같은 입장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여자친구가 나는 올해 안에 꼭 결혼해야 되니까 시험 되든 말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막 이런 식으로 헤어진 케이스를 많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럴까봐 그랬는데 저는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전혀 네가 압박 가질 필요가 없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잘 만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결혼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짤 같은 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집안일은 거의 남편이 함. 뭐 나눠서 하겠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별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게 디폴트여서 내가 해주면은 도와준다 소리 듣는 거고 집안일을 별로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막 욕먹고 이런 경우는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 몸으로 출산하고 수유도 남편 몸으로 하고 어떤 전체적인 양육 같은 것도 남자가 더 많이 한다. 이런 경우에 결혼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나 비혼 아닌가 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비혼이 아닌가 봐.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결혼하자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호주에 가자는 얘기를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러나 저러나 너는 나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네가 나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텐데 네가 방송 작가를 하다 그만두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 호주에 가도 한인방송국이 있잖아.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서는 또 그 한인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작가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국에서 작가를 하고 있던 사람이 호주에 간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가 꿰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직장도 얻었으니까 이제 나의 어떤 별책부록처럼 와이프가 있어서 내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뭔 얘기도 진짜 웃긴 어이없는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 기억이. 그래서 그럼 한인방송에서 그거 뭐 말이 되고 했단 말 똑같이 했어요. 하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를 구한다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닐 거고 그랬더니 거기 갔을 때 치위 생사 이런 것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직업을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치위 생사는 아무나 하냐 또.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하냐지만 왜 내가 그거를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걸 왜 해야 심지어 되냐고. 분야도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너 이제 뭐 그래서 네 일 뭐 언제까지 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하다가 그래서 조상신이 도사 결혼이 깨져가지고 안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어디로 옮겨야 돼. 그래서 근데 너랑 결혼을 하면 어디로 옮겨야 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혼세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럼 그걸 얼마나 오래 하려고 그랬어? 하다가 씨발 뭐라고? 이렇게 돼서 깨지는 결혼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신 하마터면 결혼할 뻔한 사연을 읽어볼까요? 네. 일단 캥비오님이 계셔가지고 또 캥거루 사연은 캥거루가 읽어야 얼마 전에 또 그
비혼 새싹님 너무 귀여웠다면서요. 맞아요. 평생 엄마 아빠랑 살겠다는. 똑쟁이에요. 정말 똑쟁이야. 자매가 다 똑쟁이에요. 자매가 다 똑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 그 선택 지지합니다. 그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캥거루 비혼이신 캥비혼님 사연 읽어볼게요. 네, 곧 부록의 용인 사는 차녀 캥거루 비혼입니다. 아유, 다 주셨다. 네. 30이 되어갈 때 결혼에 대한 유혹이 많은 시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3년 정도 만나던 동갑 남친이 있었는데 30이 되면 무슨 인생에 큰 이변이 생기는 것 마냥 계속 결혼 타령을 하는 바람에 왜 이렇게 결혼 타령들을 하죠? 결혼을 하자. 결혼을. 3달 정도를 매일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계속 결혼을 해야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바람에 싸우다가 1분 정도 정말 해야 하나? 1분 정도. 1분 정도. 짧다. 정말 해야 되나? 심지어 저는 그때 대학원생에 경제활동도 거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안정된 생활이 영유될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세뇌가 된다니까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남친 집에서는 압박이 심했는지 자기 혼자 화내고 달래는 모노드라마 찍고 이거 똑같은 사람 아니죠? 같은 사람 아니야? 저한테 별 도움 안 되는 물량 공세. 자잘한 선물, 말도 안 되는 반찬 선물. 엄마랑 같이 사는데 왜 반찬? 캥거루한테 반찬 선물했어. 까지 하면서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으셔서. 이거 캥 작가님 이거 부캐로 보내신 사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네. 저는 더더욱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싸움만 계속되니까 결국은 일주일만 연락하지 말고 서로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헤어짐에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반전. 그때 남친은 자기 고민 얘기한다며 여사친 만나서 술 마시며 상담을 했는데 다시 연락 와서 정리할 때쯤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사친은 저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아유. 결국 둘이 눈 맞아서 저랑 헤어진 6개월 뒤에 뱃속의 아이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박. 그러면 6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면 겹쳤을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정말 연병천병한다. 결국은 그렇게나 원하던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은근 뒤통수 맞은 썰입니다. 속 터져. 아니 근데 남자들 패턴이 똑같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우리는 괜찮다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맞다니까요.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누구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결혼을 하고 싶은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여서 나랑 결혼을 하자는 건지 맞아. 어느 순간에 그게 되게 헷갈린다니까요.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냥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막 보내줘야 되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결혼 뭐 얼마나 행복하게.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어서 같이 살고 싶은 거지. 그치. 이 사람이랑 내가 그래도 법적으로 또 뭔가 보장된 사이가 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이 하고 싶어서 누굴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고 대학교 가고 나면은 취직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갖춰야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에스컬레이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에스컬레이터로 2층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그걸 누구 손을 잡고 올라가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결혼해놓고 뭐 가족끼리 뭐 섹스하는 거 아니라느니 막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농담하면서 자기 아내 후려치는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정에도 소홀하고 이런 사람 되는 거지. 결혼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 별로야. 진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너밖에 없어라고 해도 할까 말까 마당에. 진짜 잘 헤어졌습니다. 잘 헤어졌습니다. 이분도 조상신이 도우셨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캥거루들은 안전해요. 네. 너무 두서없이 재미도 없는 얘기를 쓴 것 같지만 제 20대 마지막 얘기를 그냥 주절주절 하고 팠나 봐요. 비욘세의 한 줌으로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사랑해요, 비욘세. 감사합니다. 한 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말하는 그 초기부터 들어주신 그니까요. 한 줌 코어단. 근데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 많지 뭐.
그치. 은근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흔한 사연일 수 있어요. 보통은 약간 내가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서두르거나. 네. 약간 아닌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 결혼한 언니들 중에서 지가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했는데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들도 나이에 차서 뭔가 그쵸. 네, 그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그런 걸 주입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다음 비욘세 사연은 씨가 제가 읽어볼게요. 헬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 한정 강제 비혼인 31살 헬라입니다. 최근에 비욘세 인스타 계정에 한줌님들 만나고 싶은데라는 댓글을 달아서 직전 에피소드에서 구독자 애칭 얘기할 때 제 댓글이 소개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저번 회차에 얘기했던 그분이에요. 아무튼 비욘세를 들으면서 더 깨닫게 되었던 게 저는 사실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혼자만의 공간이나 시간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거든요. 단 한국의 결혼 문화는 너무 싫어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으로 여겨지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여자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한정 강제 비혼이랍니다. 사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론 해외라고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은 낫더라고요. 라고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네.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던 썰. 사실 좀 더 비욘세 후기를 제대로 쓰고 싶었는데 이 썰 모집을 듣자마자 이건 내가 써야 한다. 이걸 내가 써야 하는 썰이다 라는 생각에 제대로고 뭐고 일단 달려왔어요. 저는 거의 20대 내내 만났던 21살 후반부터 29살 여름까지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21살 후반부터 29살 여름까지면 진짜 오래 만났네. 그 남자친구는 아주 가부장적이거나 일반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 젠더 감수성이 바닥까진 아니지만 딱 비욘세님이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하신 대로 애는 착한데 평균적으로 빠으네. 뭔지 알죠? 보통 그래요. 뭔지 알죠? 애는 착한데 평균적으로 빠은 애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귈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7, 8년을 사귄 거겠죠? 문제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였어요. 결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친구가 이제 결혼 얘기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씩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해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끝없는 싸움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면 싸움을 시작되는지. 그러네요. 이렇게 싸우면서. 연애 때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땐 그래도 전 남친이 적당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편이었는데 결혼 후에 가족 내 젠더 문제는 당장 본인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 일이다 보니 전 남친도 쉽게 본인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당연하게 느껴왔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거니까요. 연애 때 뭐 미디어 속 젠더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남자의 일이니까 적당히 그래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지 일이 되니까요. 만약 그때 남자친구의 계획대로 결혼했다면 이미 저 기혼일 수도 있겠네요. 크크크. 그 친구는 31살쯤에는 결혼하고 싶어서 그때 결혼 얘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사실 결혼 이후의 삶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건 연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연애 때는 막상 닥친 일도 아닌데 미리 싸울 필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 얘기가 나온 후에 진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육아 방식, 모유수유. 모유수유를 쥐가 왜 참견을 해. 그랬나봐요. 집안일 분담, 시가와의 문제, 명절 가사노동 문제 등등 저는 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를 꺼내서 얘기했죠. 당연하죠. 결혼을 할 거면 얘기해야죠. 그쵸. 그럴 때마다 서로 실망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고 칼같이 계산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화가 났어요. 여성에게 치중된 돌봄 노동은 손쉽게 애정의 탈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기적인 사람, 맞아. 가족애가 없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암튼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남자친구는 나쁜 애는 아니었지만 평균적으로 빠른 애. 였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보기엔 흡족하지 못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모유수유. 아니 모유수유를 왜
모유수유의 의견을 갖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는 가슴도 없으면서? 아니 왜 자기가 참견해야지? 그러니까. 전 남친은 특히 아이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모유수유 여부는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래도 아이한테 더 좋다면 좀 아프더라도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직 애가 있지도 않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모유수유는 100%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뭔 소리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프더라도 쉬었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결혼 전부터. 진짜 웃기네? 조상신이 또 오신 거죠. 이런 대화를 했으니까요. 와. 이런 부분들에서 얘랑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제가 한 명의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이를 낳고 나서 느끼는 수많은 부담과 고민을 이 사람이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죠. 아우, 현명하네요. 그쵸. 전 남친은 아이를 원하긴 했지만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 그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는 않은 느낌? 그리고 그것을 과연 본인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했나 싶더라고요. 그치.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끝없는 논쟁 끝에 저희는 둘 다 지쳤어요. 저는 그래도 좀 더 노력해보고 싶었는데 전 남친이 먼저 이별을 구했어요. 결혼하자고 난리를 존나 치다가 방전된 거야. 아, 너무 피곤하다. 근데 저도 그때 그 전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혹시 누구요? 헤어지도 어떻게 헤어졌죠? 종로에서 헤어졌는데요. 아, 이메일이 아니구나. 이메일은 전 남친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스펙타클한 이별이 많아가지고. 네. 이메일은 전 남친이고요. 알겠고요. 그 남친은 만나서 헤어졌어요. 아유, 다행이네. 커피숍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했네요. 네, 커피숍에서 얼굴 보고 헤어졌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사실 오래 만났던 사람이고 추억이 많아서 아직도 생각하면 그립기도 하고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럴 것 같아요. 21살 때부터 29살이면. 그쵸. 약간 어떤 그냥 의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둘 중 하나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차피 저희는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랑 헤어진 후 저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 친구랑 사귈 때는 얘가 외국에 나가서 살 마음이 없어서 저는 좀 더 여러 측면에서 제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맞는 해외에서 살고 싶었어도 어차피 얘랑 사귀는 이상 해외에 나가 사는 건 안 되겠지 하고 접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마음을 접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주 가자고 했던 예비 배관공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헤어진 건 슬프지만 헤어짐이 제 인생이 좀 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준 터닝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결혼을 생각하시는 한줌님들 있다면 결혼 결정 전에 저런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거 추천입니다. 사실 연애 때도 꾸준히 얘기 나누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다르니까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가서 얘기해보려니 서로의 생각이 이미 너무 다른 상태였던 것 같아서 아쉬워서요. 연애 중에 천천히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같이 변화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얘기해주셨고요. 이혼세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고 저에게 활력소가 되는 팟캐스트예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한줌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들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하게 잘 삽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봐야 돼요. 네. 진짜 연애할 때부터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그 전 애인한테 그런 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를 여러 번 얘기했고 이게 그냥 내가 나는 싫어 이 얘기 안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겠다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준 거를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혹시 모르잖아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 넌 나랑 무슨 얘기했니?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너랑 인생 얘기를 나눈 거고 네가 그거를 되게 공감해 주는 거에서 동질감을 느꼈는데 얘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쟤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유수유는 진짜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좀 아프더라도 쉬었다가 너무 웃긴데? 그니까 그건 좀 정말 꼬추를 차준 다음에 좀 아프더라도 좀 이따 다시 차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이야기는 진짜 결혼 전에 진지하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맞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결혼을 해도 그거는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뭐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지금은 이렇지만 네. 또 막상 닥치면 안 그러겠지? 이러면 100%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사회가 다 약간 그런 관성에 따라서 돌아가니까 그쵸. 그러니까요. 항상 저도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혼 전에 이게 조금 걸리는데? 라고 하는 그거는. 존나 커진다. 결혼하고 나서 200%. 네. 그게 굉장히 발목을 잡고 그게 가장 큰 갈등 요소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쵸?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21살부터 29살까지 사귀었는데, 뭐, 그 정도도 극복 못하겠어. 이러면서 저 같으면 그냥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유수유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역시 한줌단 여러분들. 네. 톡쟁이들이에요. 네. 저희가 또 이쯤에서. 네. 지금 결혼을 못한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 책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30대 예민 씨의 순도 100% 리얼 공감 일상.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 아빠로부터 내년 말까지는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듣고는 1년간의 독립준비를 하게 된 30대 후반의 예민이. 그런데 그녀에겐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게 있었으니 결혼이다. 결혼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못하게 된 것 같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자문하며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유를 찾기 힘들다.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결혼과 독립의 고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예민이 씨가 마주한 일상을 만나보자. 나는 미혼일까 비혼일까? 네이버 웹툰 베스트 도전에서 300만 뷰를 기록했던 화제작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정변 작가님의 책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를 소개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거를 책을 처음에 광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비욘세랑 결이 맞는 책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민이 이름이 일단 예민이에요. 예민희라는 이제 주인공이 37살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 37, 38, 39 이제 먹으면서 처음에는 결혼을 그냥 안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뭔가 압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난 결혼을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진 상태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일상 얘기를 좀 담은 웹툰이고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네네. 거기에 나오는 애주씨. 네, 애주씨가 나옵니다. 애주씨. 등장인물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애주씨가 나옵니다. 네, 애주씨한테 굉장히 전 비슷하더라고요. 애주씨가 저랑.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봤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디테일의 벽이었나? 그 편이 있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그 전에는 결혼할 남자를 만날 때 엄마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뭐 직업이라든지 뭐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의 기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겠다만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디테일한 걸 바라게 된다. 예를 들면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치즈를 먹는 방식이라든지 수건을 걸어놓는 방식, 뭐 먹을 때 뭐 쩝쩝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그런 사소한 디테일, 그런 디테일까지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 디테일까지 보게 되니까 더더욱 힘들어진다. 그니까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는 사소한 그 디테일한 가치관까지는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아. 점점 더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게 확고해지고 내가 맞고 안 맞고를 더 잘 알게 되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결혼을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가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결혼을 네가 못하는 거야.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적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나한테 어떤 디테일한 요구가 내 안에도 어떤 그런 니즈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사실 나는 이런 거를 맞추는 거를 굳이 하느니 결혼 안 하겠다 해서 결혼을 안 한 것이기도 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과연 나는 결혼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감되는 비욘세를 재미있게 듣는 분들이라면은 네.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 빵 터졌던 게 네. 여기 있는 예민이 씨가 네. 계속 이제 캥거루로 살다가 네,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사. 내년까지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걸 이제 10월 8일에 얘기하셔서 18선언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이제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저도 되게 공감되는 게 많았던 게 혼자서 집 구할 때 있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빵 터졌던 게 아버지가 갑자기 미니야 그렇게 결혼을 안 할 거면 차라리 넌 비혼 선언을 해라.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니 내가 왜 그냥 나는 살던 대로 사는 건데 갑자기 아버지가 비혼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비혼이지? 그래서 막 예민이 씨는 당황스러운 거지. 이게 뭐지? 어떤 새로운 신종 작전인가? 그러면서 아빠 저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하하 이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안도하면서 그래?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내 딸은 비혼주의인 게 아닐까? 만약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도 차라리 비혼 선언을 해라 할 때 마음 한구석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지. 그치. 진짜 비혼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근데 그런 장면이 엄청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혼세 씨가 처음 첫 회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내가 어느 날 뭐 비혼을 갑자기 선언을 해서 갑자기 섬광을 막 번쩍 개시가 내려와서 나는 오늘부터 비혼 1일차.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나 얘기들이 되게 잘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딱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예민이 씨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을 거부하면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흘러간 것 뿐인데 그러다 보면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나는 결혼에 안 맞는 사람인 건가?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나는 또 결혼을 원하는 건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둘 다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네는 왜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왜 너네는 외국에 나가면 잘 살 거라는 자신이 없어? 너는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로는 해외에 나가면 못 살 것 같아? 적응을 못 할 것 같아? 용기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게 돼. 그래 내가 약간 좀 쫄본가 봐. 그래 왜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을 하지 못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건데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해외로 떠나기 시작하면 왜 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그래서 갑자기 자기 인성을 막 돌아보고. 맞아요. 나는 진짜 내가 같이 친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집이 있나 봐.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가끔 결혼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결혼에 대한 생각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단한 큰 고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을 뿐이야. 난 뭔가 대단한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예민이 씨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되게 확고한 분이 읽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아직은 그냥 나는 약간 미혼 상태라고 생각해. 나는 결혼하겠다는 목표가 있어. 이런 분들이 읽어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기혼이신 분들이 읽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중에서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소개팅 나갔을 때 소개팅 너가 좋아할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너무 상대방이 좀 별로일 때 아니면 나랑 안 맞을 때 괜히 집에 와서 막 자괴감 느끼면서 왜 나한테 어울릴 거라고 했을까 왜 나한테 소개해줬을까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소개팅은
주선자가 나를 보는 거울인 것 같다. 소개팅 상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되게 와닿아서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소개팅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괜히 불필요하게 그냥 내가 골라서 만난 사람이면 이 사람이 별로네 이러면 끝인데 소개해준 사람이 중간에 있으니까 나한테 이 사람을 왜 소개시켜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게 얼토당토하는 소개팅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 소개팅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이고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틴더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갑자기 소개팅을 꼭 시켜주고 싶다. 너랑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개팅 하기 전에 이미 막 저에 대해서 막 대충 이것저것 다 알아봐가지고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하길래 하여튼 저는 누가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혼 생각 없다는 거 알고 있냐. 이 사람한테 결혼이 중요한 문제라면은 뭐 지금 나랑 만나는 것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니까. 근데 별로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카톡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럴 시간에 빨리 만날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실제로 했던 대화인데 혼세 씨는 어떤 술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맥주랑 와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맥주랑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위스키는 비싸서 잘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는 비싸서 잘 못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셔가지고 효자네요. 저는 엄마 아빠랑 막 조금만 있어도 막 싸울 때도 있고 이래서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돈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나의 돈 없음을 전시하는 대화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비가 막 와가지고 비가 오네요 이러시길래 그러게요. 비 오니까 뭔가 이런 거 생각나네요. 뭐 맛있는 거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냈더니 반지하라서 그런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기를 나는 정말 돈이 없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만나고 나서 나중에 차차 얘기해도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언제 만나자는 약속도 안 잡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쵸? 네. 저도 딱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좀 꼬였나? 그러니까 비혼이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나랑 상관없잖아. 나랑 그냥 놀 때 내 지갑 털어가는 일만 없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언니는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소개를 해줘서 만나려고 한 건데 계속 그렇게 내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해서 내가 그냥 너무 기분이 좀 그렇고 중간에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어떤 되게 트리거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돈 없는데 상관없냐 막 이런 식의 느낌의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쫙 캡처해서 주선자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언니 근데 미안한데 내가 좀 꼬인 건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든 난 상관이 없는데 만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 자꾸. 그랬더니 언니가 이걸 쭉 보더니 야, 이 사람 되게 잘 살아. 아무 그런 거 없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돈 톡톡 쓰고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주선한 언니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 사람 이렇게 나올지 몰랐다. 그러고서 이제 안 만났거든요. 뭐야 진짜 테스트였네. 진짜 그러면? 테스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하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되게 나는 테스트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이 뒷얘기를 듣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꼭 이래놓고 만났을 때 그 네. 사람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니까 그러면은 모든 여자들이 여자들 다 똑같아. 돈 없다고 하면은 다 내가 돈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돈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혼자서 자기만의 반지하에서 피해의식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전부가 아닌데 마치 네. 자기의 모든 문제는 돈 없음으로 그러니까 결론 짓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돈 없음으로 결론 짓는 것보다 더 최악이 제 돈 그러니까. 따지는 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어이없다니까. 다행히 이제 그때 주선자는 보자마자 야 이런 거 없고 쿨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건데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만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 자초지종을 주선자분한테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예민이 씨처럼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나한테 왜 이 사람 소개해줬을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책 중에 나오거든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소개팅도 좀 약간 소원해지고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게 되게 좋은데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되게 어떡해. 그렇기도 해요? 그런 느낌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없으니까 갑자기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결혼해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에 그런 게 많아요. 맞아요. 그건 봤어요. 친구들이 셋이서 모임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야 깔깔깔 야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잘 살자 했는데 갑자기 전혀 전조 없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슨 교통사고처럼 친구가 뻥 하고 사라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떠나고 나면 나는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혼인 친구들이랑 맨날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비욘세 듣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팟캐스트 광고로 끝나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소소하게 웃긴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 이 저자분이 제가 인스타를 가서 봤더니 수영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수영하시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그래서 그 작가님이 또 수영에 대해서 그린 것도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너무 공감하면서. 맞아. 하여튼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특히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의 그 웹툰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되게 훅훅훅 읽으실 맞아요. 수 있고요. 그 일상툰? 네. 공감 일상툰? 네, 일상툰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항상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가님 본인 얘기일까? 아니면 어디까지가 픽션일까? 이런 것도 좀 재밌어서 그런 포인트를 좀 발견하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 책을 지금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되었다. 이 정변 작가님 책을 비욘세 청취자 5분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10월 23일에 여러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이제 2주 정도 기간을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랑 비욘세를 같이 언급하셔서 청취 후기나 아니면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5분을 추첨해가지고 11월 6일까지 받아보고 이제 그 뒤에 당첨자분들을 당첨자 발표를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11월 6일까지 보내주시고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또 소장을 해도 좋을 내용인 것 같아서 네, 11월 6일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해시태그를 해주셔야지 제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 이거랑 비욘세 같이 언급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변님의 이 책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네이버에도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한 편만 읽어보면 바로 소장하고 싶어질 것 같고 네. 특히 30대 한 3, 40대 비혼 여성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 할 만한 글인 것 같아서 강추드리고요. 11월 6일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열변을 토했네요. 네,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또 그 호주 배관공 나는 호주의 배관 아니요, 나는 시드니의 배관사다. 난 시드니 배관사. 나는 시드니의 배관사다라는 책도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보겠냐고. 지금 이런 얘기하지 보겠냐고 지금. 뭐 배관공이 되게 괜찮은 직업이래요.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볼 시간이 있으면 이제 유노북스에서 나온 정변 작가님의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개인사를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가요? 항상 나오면 개인사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남은 개인사가 없어서 지금 쫄려 죽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너무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고 녹음을 하면서 거의 맥주 큰 걸 한 캔 반을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알딸딸하니 지금 머릿속에는 도대체 이제 뭘 먹을지 뭐 맛있는 걸 뭘 먹으러 가야 되나 그 생각뿐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너무 텀이 길지 않게 그니까요. 또 한번
네. 다음엔 어떤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해주실지 네네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픽! 픽! 할 수 있습니다. 네, 픽! 네. 해가지고 이거다! 네. 해서 혼세 씨한테 또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뭐 팟빵 댓글로 꿈따로 가세님처럼 주셔도 좋고 예전에 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만드신 임징징이님처럼 네. 트위터에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비욘세 공식 이메일 있죠. 매끄러운 진행. BEHONSES@gmail.com으로 비욘세즈@gmail.com으로 저희 청취욱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저희가 항상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광고.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항상 읽어보고 전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그래서 항상 청취자분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를 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37회 함께 해주신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못하게 되었다 광고주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웬만하면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네. 12월 중순에 할 수 있도록 네. 저의 목표는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네. 어떤 선물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지 네. 열심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관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대관이 안 되면 인스타 라이브로 송대관 씨 노래라도 제가 부를 수 있도록 네. 어쨌든 웬만하면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